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시현입니다. 자, 오늘은 파이널 컷 사용자분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위스퍼 오토 캡션, 파이널 컷에서 쓸 수 있는 자동 자막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 프로그램 위스퍼 오토 캡션이 개발자분께서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1.7.1 버전이 업데이트 돼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테스트도 해보고 또 업데이트 소식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내용은 이제 제가 정리한 내용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위스퍼 오토 캡션 1.7.1 버전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업데이트가 이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위스퍼 AI 모델이 있거든요. 이 모델을 분리시킨 거예요. 자, 왜 분리했냐? 지금까지는 위스퍼 오토 캡션 프로그램 안에 그 위스퍼 AI 모델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AI 모델이 계속 커지고 또 업데이트되고 이러면서 용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위스퍼 오토 캡션 프로그램 자체도 계속 용량이 커져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럽게 되어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 따로 주고요. 그 다음에 AI 모델을 내가 직접 각각 다운로드해서 설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다운로드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미디엄 모델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뭐 스몰 모델이라든지 라지 모델 이런 것들은 직접 별도로 다운로드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AI 모델들이 들어있는 폴더를 내가 직접 지정해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고, 그 위스퍼 오토 캡션 프로그램에서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폴더를.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개발자분께서는 외부 SSD를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AI 모델을 보관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맥 자체에 있는 이 동영상 폴더 있잖아요. 네, 동영상 폴더 자체에 넣어놓고 쓰는 것을 이제 선호하고 외부에 이렇게 저장하는 건 별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맥 자체에 있는 동영상 폴더에 넣어놓고 쓰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자화 모델이 나왔습니다. 양자화 모델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 양자화 모델이 뭐냐면은 기본 모델을 이렇게 압축한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본 모델 대비 한 60%에서 75% 정도의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압축된 버전이기 때문에 약간의 성능 저하가 있다고 개발자분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성능이 낮은 이런 맥북 혹은 맥을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동 자막 이렇게 만들 때 고성능 AI 모델을 쓰고 싶은데 버거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양자화 모델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성능이 좀 낮더라도 더 좋은 AI 모델을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양자화 모델 쓰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개발자분 티스토리 블로그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은 뭐 이런 내용들 볼 수 있는데, 사이드바 쪽에 가면 여기 커피나 카카오페이 아니면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개발자분에게 도네이션 하는 게 있습니다. 후원하는 게 있는데 여기 개발자분께서 그냥 아무 보상이나 이런 것을 바라지 않고 그냥 계속 업데이트도 해주시고 사용자분들 요구사항도 들어주시고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 많이 활동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 개발자분에게 이제 후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후원자 성함하고 전하고 싶은 말 적는 칸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후원 금액 이렇게 넣어갖고 후원하는 게 있는데, 자유롭게 이제 후원하시는 거니까 개발자분에게 이제 많은 후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VAD라고 해가지고 보이스 액티비티 디텍션 기능이라고 하는 게 지금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 음성 인식을 하기 전에 그 위스퍼 AI가 음성 인식을 해서 자동 자막 만들어주는 모델이잖아요. 음성 인식을 하기 전에 음성 구간을 체크를 해가지고 잡음이 있거나 아니면 무음 구간이 길어진 이런 것을 제거해주는 이 전처리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신 위스퍼 AI 모델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설정하는 게 있거든요.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감도 설정하는 게 있는데 민감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무음 제거가 많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민감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개발자분께서는 민감도를 0.5에서 0.6 정도로 설정해가지고 작업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0.5가 기본 값이거든요. 자, 위스퍼 오토 캡션 이번에 새로 나온 최신 버전을 설치하게 되면은 화면은 이제 그대로 있고요. 여기 왼쪽 밑에 폴더 지정하는 창이 있고
그 다음에 설정창이 있는데 설정창에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VAD를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위스퍼 AI 모델을 1.7.2 버전 이전 모델로 가게 되면은 사용 못 하고요. 최신 모델에서만 쓸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런 설명이었고 여기에서 민감도를 고르라는 거예요. 0.5가 이제 기본 값이고 0.9에서 0.1까지 이렇게 설정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자, 테스트 해봤는데 위스퍼 AI 모델 자체가 음성을 인식해서 자동 자막을 만들도록 지금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위스퍼 오토 캡션 프로그램이잖아요. 자, 그런데 영상을 넣거나 음성을 넣어가지고 자동 자막을 만드는 과정에서 무음 구간을 줄여준다는 이 전처리 방식인데 작업을 했을 때 음성은 컷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영상을 만들 때 영상이 있고 음성이 있잖아요. 두 개가 있는데 음성 쪽은 컷이 되는데 영상 쪽은 지금 위스퍼 오토캡션에서는 컷을 지금 못 하거든요. 기능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음성에서 줄어든 무음 구간하고 영상이랑 같이 이렇게 줄어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한쪽만 지금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자막이 싱크 맞게 연동이 돼야 되는데 자막만 컷이 되고 네, 영상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실제로 활용도가 높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관점에서 봤을 때 약간 좀 지나치게 편의 기능을 봐주는 이런 기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불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있고요. 네, 그리고 영상을 무음 구간에서 컷할 수 있는 이 리컷이라고 하는 지금 프로그램이 유료이긴 하지만 일회성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고 XML로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대체제가 있거든요. 이 기능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실무적으로 이게 효율성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기능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기능인데 SRT 파일이나 아니면 ITT 파일을 파이널 컷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파이널 컷에 있는 것을 SRT로 이렇게 출력하는 게 아니고 SRT 파일을 가지고 파이널 컷으로 반응형 자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기능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파이널 컷에서 자동 자막 이거 한국인 분들은 잘 안 쓰거든요. 왜냐면 영어로만 나오니까 안 쓰는데 이렇게 만들면 활용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위스퍼 오토 캡션에서 SRT 파일을 위스퍼 오토 캡션 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파이널 컷에서 반응형 자막으로 변환할 수 있는 이 기능이고요. 제가 직접 써보니까 이 SRT 파일을 텍스트 파일로 메모장 파일로 이렇게 바꾸는 기능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에도 이 타임코드 없이 SRT 파일을 텍스트 파일로 변경할 때 활용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로 이제 그 코어 ML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인텔 기종에서는 사용 불가하고 실리콘 맥에서도 꺼놓고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개발자분이. 네, 자, 그리고 이제 인텔이나 애플 실리콘 맥 기종 구분하고 그 다음에 최적화 기종에 맞게 최적화가 돼가지고 이전보다 프로그램이 좋아졌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런 화면이고요. 네, 나머지 기능들은 기존에 있던 것하고 똑같고 일단 여기 폴더 지정하는 칸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AI 모델을 지정하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미디엄 모델만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서 업로드 모델 파일 요것을 체크하셔가지고 네, 여기에서 이제 모델을 별도로 다운받으면 뭐 GGML, 라지, V2 이런 식으로 이제 폴더 명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모델을 지정해서 이런 식으로 넣어갖고 내가 관리하면서 모델을 내가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 모델 고를 때 요 창이 딱 뜹니다. 처음엔 이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하는 모델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이제 커스텀 모델 폴더라고 해가지고 여기 FCP 타이틀 템플릿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예전부터 쓰셨으면은 여기 있는 뭐 남시현 YT 템플릿이나 아니면 본인께서 만드신 이런 모델 이제 쓰실 것 같은데 자, 여기 선택을 해놓고 여기에 폴더 지정 없이 그냥 생성을 해버리면은 마지막에 SRT 파일이 안 만들어지면서 에러가 납니다. 프로그램이. 그래서 여기 템플릿 폴더를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템플릿 폴더 지정하라고 하잖아요. add에서 add custom 폴더 지정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영상 폴더 하나로 다 관리하니까 네, 이렇게 해서
맥에 있는 동영상 폴더 지정해주면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업데이트 되면서 위스퍼 AI 모델이 업데이트 돼가지고 1.8.2 버전을 지금 쓸 수 있도록 나왔거든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지금은 1.7.2 버전, 그 다음에 1.8.2 버전을 쓸 수 있도록 되는데 제가 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영상 넣어가지고 자동 자막 만들었을 때 이제 최신 버전 라지 모델입니다. 여기 있는 이 글자가 한 문장이 지나치게 길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최신 위스퍼 AI 모델들이 다 이렇거든요. 이 문장이 너무 길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미디엄 모델을 쓴다고 하더라도 최신 모델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 문장이 길게 나오니까 우리가 편집할 때 뭐 엔터를 쳐서 두 줄로 만들어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글자 크기를 작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추가 편집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런데 1.7 버전 이전 모델을 사용해서 자동 자막을 만들게 되면은 약간 이렇게 짧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전 모델이 좀 짧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자분 문제가 아니고 이제 위스퍼 AI 모델 자체에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나치게 길게 나오면은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1.7.2 버전 이전 버전에서 미디엄 모델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파이널 컷으로 와가지고 최신 버전 라지 모델을 이용해서 자막을 만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막이 벗어났잖아요. 너무 길게 나온 거예요. 문장이 약 두 문장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면 편집할 때마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두 줄로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여기 이제 또 분할해 가지고 앞에 있는 것은 밑에 거 지우고 뒤에 있는 것은 또 위에 거 지우고 이런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 요구가 되고요. 이렇게 두 줄로 해도 제 생각에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모든 부분에서 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또 글자가 또 작아져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추가 편집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라지 모델 말고 최신 버전인데 미디엄 모델을 사용한다.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또 길게 나와요. 네, 이렇게 나오니까 만약에 위스퍼 AI 모델 예전 모델을 쓰는 1.5 버전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 요렇게 깔끔하게 나오고요. 이전 모델 1.7.2 버전에서 미디엄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좀 짧게 나오니까 쓰기가 더 편하고 추가적으로 어떤 편집이나 관리하기도 더 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신 모델 안 쓰고 1.7 버전 때 미디엄 모델 위스퍼 AI 모델로 자동 자막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저만 이런 걸 좋아하고 또 길게 나오는 것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은 직접 테스트해 보시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7.1 버전 네, 그 업데이트 소식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일단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해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시고 본인에게 잘 맞는 방법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운로드 링크는 유튜브 설명란 댓글란에 남겨놓고 네, 개발자분 티스토리 블로그 링크도 같이 남겨놓을 테니까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